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옥에서 온 판사 7화와 8화를 몰아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강빛나와 한다온의 갈등이 한층 더 깊어지며 연쇄살인마 제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더불어 최원중 사건과 강빛나의 심판 과정이 더욱 디테일하게 묘사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7화는 황천빌라에서 유정임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다행히 장명숙과 구만도가 그녀를 구출해내지만 유정임은 괴한의 특이한 칼을 기억해냅니다. 이 사건은 김소영에게 큰 단서를 주는데 그녀는 이 칼이 연쇄살인마 제이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감합니다. 하지만 김소영은 이를 한다온에게 말하지 않고 홀로 해결하려는 결심을 하죠. 빛나는 학교 폭력 사건을 처리하며 가해자 부모들을 강력하게 질타하는 장면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정의 실현은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선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죠. 한편 한다온은 오미자 할머니를 찾아가 빛나의 정체를 묻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다온에게 경고를 남기죠. 빛나와 함께 있으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는 이 경고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을 암시하며 빛나와 다온의 관계가 더욱 긴장감 있게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8화에서는 사건이 더욱 심각해집니다. 김소영이 실종되고 현장에는 총성과 핏자국만 남아있습니다. 경찰은 그녀가 범인과 대치 중 사라졌다고 발표하며 소영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추정에 다온은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다시 한번 빛나와 손을 잡게 됩니다. 최원중 사건도 2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원중은 KO푸드의 사장으로 노동자들의 파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려고 하는 인물입니다. 원창선 위원장이 파업을 주도하자 최원중은 그를 집으로 불러 협박하며 끓는 물을 붓겠다고 위협합니다. 겁에 질린 위원장은 도망치지만 최원중은 그를 골프 연습장으로 끌고 가 골프공으로 때리며 가혹한 폭력을 행사하죠. 위원장은 녹음기를 떨어뜨리며 중요한 증거를 남기지만 얼마 뒤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강빛나는 최원중의 재판을 맡아 그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지만 그녀는 이 판결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빛나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최원중을 처단하기로 결심하죠. 최원중은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으며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결국 빛나는 법적인 제재로는 부족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최원중을 지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녀의 방식으로 죗값을 치르게 하는 순간은 매우 강렬하게 그려지며 그녀의 심판자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하지만 8화에서 가장 충격적인 전개는 한다온이 빛나에게 제이 연쇄살인마를 처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입니다. 다온은 제이를 잡고 처단한 후 자신도 지옥으로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충격적인 요청은 빛나와 다온의 관계를 완전히 뒤흔들며 그들의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빛나는 다온의 부탁을 받아들이며 제이와의 대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들의 심판은 이제 더욱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다온은 자신이 추구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게 되었고 빛나는 그런 다온을 지켜보며 그녀의 심판자로서의 본분을 다하기로 결심합니다. 황천동에서 벌어진 총성 사건은 8화 후반부의 중요한 복선으로 등장합니다. 김소영의 실종과 연관된 듯한 이 사건은 다온에게 큰 충격을 안기며 그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게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연쇄살인마 제이의 정체가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며 다온과 빛나는 이 사건을 둘러싼 복잡한 감정 속에서 대결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번 지옥에서 온 판사 7화와 8화에서는 김소영의 실종, 최원중 사건, 그리고 제이 연쇄살인마의 등장으로 인해 이야기가 한층 더 긴박하게 전개됩니다. 강빛나와 한다온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지고 그들은 각자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맞서게 되죠.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